네, 그 다음에 이제 연애가 힘든 사주 남자 편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 이 좀 보면은 여기 밑에 이 내용을 좀 넣기가 어려워서 좀 제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잘렸는데 사실 식신상관만 있는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재성 없이 가 들어갑니다. 재성 없이. 그러니까 정제 편제 없이가 들어가거든요. 사실. 이런 경우가 이제 연애에서 좀 불리함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거는 근데 사실 좀 해결 방법이 쉽긴 해요. 식신상관만 있는 사주들 같은 경우는 재성운이 오면은 연애를 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. 사실은 그냥 재성운이 오면 연애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생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식신상관을 쓰게 되는 거라서 이거 괜찮아요.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식신상관만 있는 사주들이 조금 연애하기가 힘든 게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연애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이 상관이 사실 자상함으로 좀 많이 표현하긴 하거든요. 여자들한테 자상함 혹은 뭐 자식들한테 자상함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반항심으로도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자상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주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잘 그 요구사항 같은 거를 안 들어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데가 남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서운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뭐 썸을 타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깨지는 것들을 보면은 주로 이 좀 남자의 반항심 때문에 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 남자가 반항심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는 건 좋은 겁니다. 좋은 건데 연애에 있어서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컨트롤이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왜 너한테 이런 걸 해줘야 돼라는 그런 게 약해져서 이제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이제 재성이 들어오면 반항을 하긴 하는데 그쵸. 이 반항을 현실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. 어떻게 보면 깨닫는 것도 그죠. 상관생제 이제 과정이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이 식신상관만 있는 사주들 같은 경우 특히 이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.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재성이 꼭 필요하다. 설령 이 세 번째 나온 내가 신약해지더라도 이건 똑같아요. 이미 신약하고 신약해지더라도 이렇게 식신상관만 있는 사주들은 무조건 재성이 와야 됩니다. 그래야 이제 연애가 잘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성운이 오면 해결이 되니까 또 재성 대운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또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. 불편한 게 별로 없었다. 연애 괜찮게 잘했는데 왜 약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1번은 사실 변수가 많습니다. 재성대운이나 재성세운을 좀 많이 거쳐왔으면은 또 나름대로 연애를 괜찮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성의 지나친 발달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얘가 사실 좀 제일 상담 주제로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.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그렇거든요. 이 연애가 좀 힘들다. 근데 이게 인성이 그러니까 정인편인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건 이제 타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타협. 그 교섭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연애에서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인성의 지나친 발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연애하기가 좀 힘들다. 근데 이게 성격적인 것도 물론 있긴 한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어. 그냥 운이 없다. 운이 없다.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. 운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죠. 이런 경우는. 근데 이번 인성이 지나치게 발달된 사주들은 사실 남자 여자 공통점도 똑같은 게 부모로부터 독립을 일찍 하면 사실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연애도 잘 되고 그 대체적으로 인성이 이제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 결혼 일찍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요것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환경적인 게 좀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
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다고 연애 잘 되는 거 아닙니다. 예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절대. 2번만 가능한 겁니다. 2번만. 예. 2번만 독립했을 때 상승을 하는 거지. 다른 사주들도,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사주인데 그러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. 예,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예, 인성의 지나친 발달이나 정인격이나 편인격만 그런 거예요. 예,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독립했을 때 연애가 잘 되는 거지, 다른 사주들도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신약한 극신약 사주. 이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견겁제랑 관련이 있죠. 이게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너무 신약하면은 그렇죠. 고백이 잘 안 돼요. 예,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이제 떠나버리는 좀 그런 격이라 세 번째도 조금 그렇게 하다 놓치는 경우를 좀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네 번째 형충이 많은 사주는 이거는 근데 연애에 이제 말 그대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거든요. 예. 혹은 연애를 해도 이제 순탄치가 않다.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그렇죠. 합이 들어와야 돼요. 합. 그래서 궁합을 잘 봐야 됩니다. 요거는. 예, 네 번째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진짜 궁합이 좀 괜찮아서 결혼하는 경우 많습니다. 합으로 잡아주니까 이 형충을. 그래서 오히려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만나라. 예, 상대방에 따라 어차피 너는 되게 달라질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만나라. 예, 노력해라. 라고밖에 이야기가 사실 안 나오긴 합니다. 마지막으로 5번째 지나친 수준의 비견겁자. 이게 이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비견겁자 일단 강하다라는 거는 뭐 고백은 잘 될 수도 있어요. 이게 오히려. 근데 문제가 고생을 한다는 거죠. 이것도. 누가? 만나고 있는 여자가. 좀 이런 경우 많습니다. 만나고 있는 여자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이 연애가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 지나치게 비견겁자 많으면 어떻겠어요? 그렇죠. 내 성격 자체가 너무 무대뽀겠죠. 그래서 내 성격 자체가 연애에 있어가지고 이제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, 또 한편으로는 근데 너무 이제 당기기만 하는 거지. 이 비연겁자 많으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부담을 확 느끼잖아.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너무 당기기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? 비견겁자가 강하다라는 건 그렇죠. 식신상관의 그런 유도리, 유도리하고 재성, 말 그대로 실익을 따지라는 거죠. 유도리와 실익을 따져서 이제 좀 오히려 고백을 해야 되니까 좀 계산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, 이 지나친 수준의 이 비연겁제를 가지신 분들은 좀 계산적이지가 못해요. 그래도 이게 금수 기운이 좀 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계산적이지가 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. 이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사실 이 대운이라는 변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연운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연애가 힘든 사주도 연애가 잘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연애가 잘 된다 했는데 안 되는 사주도 있거든요. 이거는 대부분 대운하고 연운에서 좀 변수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운까지도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이건 이제 어디까지 원국만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딱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애가 좀 진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또 홍보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